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페이지는 우리 책에도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계획 관련된 거 했으니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따지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 나옵니다. 3문제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1문제, 그 다음에 입지기지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라서 거기 포함해서 이제 4문제고요. 도시개발 정비사업은 개별법으로 가서 봐야 되니까 그냥 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 관련된 도시공개 시설 사업까지 말하면 일단은 거기서 2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총 6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6문제 용어 정리하면 11문제에서 12문제가 나오는 거라 가장 중요한 파트가 우리가 국토종합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있을 때 얘네 시험법이 아니니까 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우리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우리가 용계, 기도지, 입도라간내 해서 한번 써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이 도시군의 내용이 크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그리고 용계 기도지 할 때 이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 정비할 거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거, 도시 개발 및 정비 사업.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별도로 따로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마지막이 지구 단위 구역이고, 원래 입 돌아갔네 할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었죠. 요게 용도 구역 중에 하나라서 별도로 안 써볼게요. 그럼 결론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딱 되면 이름이 바뀌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통칭할 때 도시군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도시군 계획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 3가지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요거만 건드리는 거고, 얘는 개발법, 정비법 가서 별도로 요 6문제가 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을 일단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자야 되는데 요거 관련된 거.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용도 뭐부터 해야 되죠? 지역부터 해야 돼. 용도 지역. 그럼 여기 일단 체계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제가 들어갈게요. 자, 체계도상에서는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은 어디 있냐? 그럼 용도 지역 여기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래서 3개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용계 기도지 할 때 여기 지구 단위겠고요. 기반 시설,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사업 관련된 거,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니까 이게 페이지로 따지면 교과서로 따졌을 때 이거 기본소로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60페이지를 한 장으로 줄였는데 이걸 다 이해하신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키워드만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다 보면 하나씩 외워지는데, 일단 자,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입안권자가 원칙이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나 도사도 입안할 수는 있다. 이 사람이 입안권자고, 윗사람한테 시도대장이 이제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관련돼서 입안을 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라는 건 최근에 개정된 거라서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장이 입안한 거는 국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요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 내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옆으로 가야죠, 이제. 자,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용도 지역 나올 거야. 그럼 이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역을 지하려면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결정권자예요. 그럼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장, 시도, 대장이 도시공관리 절차로 지정을 하면 결정이 되고 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은 도관, 농, 자 우리 연습했던 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체계도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통해서 복습을 하자는 거지 체계도만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번 봤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체계도를 빨리 봐두고 그 다음에 요약집을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점수가 그때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제가 7, 8강 안으로 끝낼 거니까 지금 속도는 처음에 들을 때는 1배속으로 듣지만요.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면 1.5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좀 빨리 듣는 분은 2배속으로도 들으셔요. 그럼 2배속이면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7강을 찍었다. 그럼 7시간이 아니라 이 50분짜리거든요. 그럼 3시간 만에 한 바퀴를 다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3번에서 4번 돌려놓으면 아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지가 딱 잡힌 상태에서 이 구속적인 부분을 보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제 체계도 특강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용도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도관농자, 도시적은 주상공록, 관리지역은 보생계 세분하는데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세분하되 그 중에 전용은 1종, 2종이고 일반은 1, 2, 3종인데 옛날에 이걸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에서 용도지역이 총 4개 용도, 도관농자 4개 용도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4개, 관리지역 3개면 7개죠. 8, 9개에서 9개 지역인데 세분했을 때 총 21개다. 그래서 4, 9, 21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첫 번째는 해당 용도지역 21개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해놨는데 1종 전용주거부터 순서대로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55, 66, 57, 98, 87 공업지역은 전부 다 얼마? 70 나머지는 20인데 계획관리만 몇이에요? 40 그럼 이제 요 40은 현관펜 돼 있죠? 거기 이제 좀 진하게 약간 음영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는데 100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커지냐? 50씩.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지역 5글자라 500. 1500에서 200씩 마이너스 돼요. 1500, 1300, 1100, 900. 중일육은. 그리고 공업지역은 300부터 시작해서 50씩 더합니다. 300, 350, 400. 그 이하는 다 80인데 음영이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이거 100이 3개가 있어.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100인데 여기도 하나 있어. 100. 100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하한선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한선 정도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그게 4개를 써놓고 딴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용적률의 시행령상 최대 범위가 다른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4개, 100짜리 4개 쓰고 딴 거 집어넣는 거겠지. 그런 거 정도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상에서 1종, 2종을 나눌 때 구분이 뭐냐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인데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서 한다.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인데 주거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은 3개로 나눠지되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은 몇 층 이하를 말하고 4층 이하 2종은 조례 가정하고요. 층수제는 없는데 편리한 걸 목적으로 한다. 준주거는 주거기능 외에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포함됐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긴 거는 상업인데 가서 보면 준주거에 되게 많아요. 상업용도가 돈이 좀 더 되니까. 그리고 중심 업무기능 확충하는 지역이고 일반적인 상업기능, 유통기능 증진하겠다. 근린지역에 서비스 공급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공업지역은 아셔야지. 공해만 많이 나오는 공해성 공업은 전용공업. 환경 저해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죠.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일반 공업. 그 다음에 다른 기능 넣었어요. 공업기능 외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포함한 걸 준공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하지 마세요. 근데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가 보존 녹지인데 농사라도 지려고 유보해 놓은 게 뭐야?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 개발 허용하는 땅. 그래서 용적률이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는 창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100으로 돼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도시지역 이하는 전부 다 2080, 2080, 2080, 2080인데 생산 계획관리만 40하고 100이니까 20씩 완화해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땅 계획관리, 농림지역으로 정하기 애매할 때 생산관리, 자연환경으로 정하기 애매할 때 보존관리다.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농림, 농지 산림이니까 농업만 전문으로 해라. 농업진흥지역. 산림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말 그대로 대부분 산이니까 보존산지인데,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함과 동시에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에 대해서 줄여서 자수해생상문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용어 정의 연결하면 이 정도 키워드만 잡고 계시면 책 읽으면서 그 키워드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용도 지역을 지정했어요. 자, 이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했어. 지정하고 나면은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했는데 이걸로도 안 된대요. 이 용도 지역 다 해놨는데 안 되면 그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해서 필요에 따라 여기는 고도 제한하겠다, 문화재 보호하겠다, 여기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하겠다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도 지구면서 방화 지구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 지구를 법에서 총 9개 용도 지구를 만들어놨는데, 자, 9개 용도 지구. 지금 용도 지구 몇 개예요? 그러면 고도 지구부터 해서 복합 용도 지구까지. 여기까지 여기 몇 개예요? 9개인데 9개. 용도 지구 9개라는 뜻이잖아. 예. 그럼 용도 지구는 9개인데 고도 지구는 최고 높이 제한하고 최저 높이 제한이 있다가 폐지됐어요. 최저 높이가 없어지면서 여기 최고 높이를 제한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키워드입니다. 자, 최고 높이 제한하겠다. 여기는 세분되지 않고 최저 제한하는 거는 삭제됐다. 세분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보호지구는 옛날에는 이게 따로 두 가지가 보전지구도 있었고 미관지구 있었던 걸 없애버리면서 보호를 할 건데 특정 시설을 보호하겠죠. 그래서 그게 역사문화 환경, 중요성을 보호,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한다 해서 역, 중, 생. 그래서 나중에 단어를 역사문화 환경을 뭐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 미관 뭐 지구 뭐 이상하게 비슷하게 꾸미는 거 있어요. 역사 환경 보호지구의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방화지구랑 방제지구의 차이점은 방제도 방화도 화재 재해인데 재해가 더 큰 개념인데 그 여러 가지 재해 막자인데 화재만 끄집어낸 게 방화지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분될 수가 없어. 화재만 막겠다 해서 얘는 세분이 되지 않는데 요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랑 자연 방제에서 시방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로 세분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사태, 해일, 뭐 여러 가지 모든 재해들은 다 방제지구인데 화재만 막자가 방화지구라서 얘 같은 경우는 세분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취락지구는 예를 들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지만 여기다가 지정해서 행위자를 완화해 줄 테니 여기서만 먹고 살아. 이게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에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린벨트 안에 들어있는 걸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래서 행위 제한 자체가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만 들어있어요. 그럼 행위 제한은 어디서 하겠네? 그렇죠. 개특법에서만 해요. 근데 자연 취락은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합니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개. 그리고 경관이라는 거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지 내에서 이거 좀 경관을 좀 보호해야겠다. 주변 그 양평 같은 데 가다 보면 물 주변 있죠. 그러면 그 지역에 건물을 높은 걸 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4층 이하로 묶어버리는 게 경관지구예요. 그래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에서 자시특이라고 해요. 뭐라 부른다고? 자시특. 그래서 경찰관이 제일 좋아하는 애 누구예요? 자수의 이 시가지 특이하게 자시특이라고 그래요. 자기 뭐예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에서 현재는 세분이 된다. 취락지구하고 경관지구하고 그리고 세분이 아까 안 되는 지구도 있었지만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방화지 세분 안 되고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이렇게 세분이 됐었어요. 세분이 되는 용도지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광을 키우겠다, 관광휴양, 산업을 키우겠다, 산업유통개발, 아파트 짓겠다, 주거개발. 여기서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묶으면 복합개발, 이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하면 특정개발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구고, 여기 오타 났네. 이거 특정한 용도 들어오지 마세요. 청소년 유예하는 거, 주거환경 여해하는 거, 특정한 입지를 강화하는 지구인데 여기 오타가 났는데 이거 하나 체크 하나 해주십시오. 특정 시설을 뭐 하는 지구? 강화하는 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가 이게 좋은 거야. 예. 복합 용도 지구란 기존에 있던 기능 외에 이걸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더 완화하려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아니라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에만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일반 주거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되면 준주거의 기능을 넣어주겠다. 특이한 거 빼고.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됐다. 그럼 일반 공업에서 해야 될 거를 중공업에서 하는 것도 허용해주겠다. 특정한 거 빼고. 계획관리 지역에서 허용되던 거 외에 얘가 지정되면 플러스 알파로 더 가능한 거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복합 용도 지구예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한다고 했던 이 지구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 지구가 현재 없어졌다가 아니라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없어요. 그럼 일단은 요 9개 용도 지구 중에서 요거 보호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이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읽어두시면 된다. 얘는 줄여서 개발진흥지구는 관, 산, 주, 복, 특이라고 그래요. 복합 용도지구는 세분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만 지정하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 용도지구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기능 살펴서 올리겠다, 미관 정비하겠다. 그런데 얘가 제일 잘 나오는 게 행위제한입니다. 여기 행위제한. 행위제한인데 원래 행위제한은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행위제한의 원칙이 어디 있냐면 조례에 있는 거예요. 원칙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 있지 않고 딴 데 있는 게 4개 있어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암기사항을. 왜 암기해야 되냐면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이 4개는 개별 규정을 받고 나머지는 다 조례야. 그럼 조례 막 15개, 17개 외우지 마시고, 이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가 20m입니다 라고 하면 최고 높이가 20m야 결정할 때 20m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행위제한 내용이 어디에 있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 그래서 고도지구 행위제한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짜야 돼요? 계획 짜야 돼. 그럼 계획이 있으면 뭐로 해? 계획으로 하고, 없으면 조례로 가겠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취락, 집단취락 중에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게 어느 거라고 했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 집단. 그래서 집단취락은 개특법 받고 자연취락은 국토개법 시행령 받으니까 요 4개만 개별 규정이고, 이거 아니면 다 어디에 있냐면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들, 복합용도지구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행위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특정용도 없으니까 조례. 경관지구는 여기 있었나? 없었어. 그러면 자시특 전부 다 조례. 취락지구는 아까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하는 거 자연취락, 집단취락은 개특법 요거죠. 그리고 방제지구 여기 없잖아. 그럼 조례. 그럼 결론은 이 4개 기억하고 모르겠습니다. 조례 찍으면 시험장에서 답은 나온다라는 거야. 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면 지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역에다가 지역은 지금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럼 지역 위에다가 지구 지정할 수도 있고, 지구가 있는데 고도지구에 미관 방화지구 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끼리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그리고 미지정된 지역이나 미세분된 지역이 있으면 가장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을 적용한다고 그랬고, 모두 다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최대 80인 게 공통점이다. 잘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용도지구는 지역 위에다가 바로 지정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만 지정해라. 요게 복합용도지구는 이 지역에만 지정해라. 특이한 거. 그리고 얘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구가 중첩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용도 구역하고 구역끼리도 중복이 되는데 법조문에는 중복이 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산에서 제가 보니까 실무하다 보니까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 과대화되는 거, 과밀화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용도 지구의 개념이고, 아까 행위제한 요게 되게 잘 나왔고, 그럼 이제 요 내용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요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지정했더니 이걸로도 안 된대요. 이걸로도 안 되면 그 위에다가 용도 뭐를 지정하면 되겠네? 구역. 그게 밑에 용도 구역입니다. 일단 용도 구역이라고 하면, 용도 구역은 우리가 일단
개시수도입이에요. 개도시수입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우리 용기기도지 입 들어갔네 할 때 이게 나왔던 거잖아. 이게 용도구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별도로 좀 이따 보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아까 그 절차 똑같이. 근데 얘는 지정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시험에서는 주로 지정권자로 많이 냈어요. 이 빨간 색깔이.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지정해요. 국장만. 그래서 국장만 지정하는데 그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정해? 시도의사 지정해요. 그럼 나중에 이거 바꿔서 내는 거겠죠. 근데 시도의사 지정하되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누구도 지정 가능하다. 국장도.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를 거꾸로 뭐라고 해요? 도시를 거꾸로 했더니 시골이래. 그게 아니라 도시 거꾸로 하면 시도잖아. 시도.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 시도지사 대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이잖아.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이거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누구야 했을 때 이거 문제 바로바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지정해요? 그럼 개발제한 누구? 이게 몸뚱아리로 가려야겠다. 뚱뚱한 거 다 가려지죠? 예.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장. 그리고 시가와는 시도의사가 정하는 건데 국가계획 관련될 때만 국장도 지정 가능하다. 수산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목적이 개발제한구역은 무자생보호라고 해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호해서 도시민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겠다. 국가보안상 필요하면. 얘네는 지정이 되면 개특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걸 줄여서 무자생보라고 해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들을 개발 못하게 하려고, 이거 산지.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되 국가계획 관련된 국장이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체계적으로 단계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면 요거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이 행위제한이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파트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물만 보호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해안가하고 해안에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개발을 좀 못하게 묶을 딱 이거를 뭐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법이 수산자원 관리법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취소구역만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시험에서 단독으로 행위제한을 묻는 거는 입지규제 취소구역하고 시가밖에 없을 거다라고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일단 용도구역이 현재 5개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럼 이제 계획으로 지정을 했으니 계획에 따라 뭐 해야 되죠? 이용해야 되잖아.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내가 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공적 개발이고, 사적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적 뭐예요?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제도. 근데 여기는 공적 개발은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군계 시설 사업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럼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이 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고, 사적 개발행위도 이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이 계획을 짠 사람이 누구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한 사람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이 도시가 어디냐면 시군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개발행위 하려면 요거 짠 분한테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짠 분한테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적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시장, 군수다 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요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요거 개발행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상태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지역을 봤더니 여기 지역은 기반시설이 현재 너무 많이 건물이 개발이 돼서 기반시설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설치가 곤란하다. 그럼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의 밀도를 관리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여기는 봤더니 기반 시설이 현재 개발이 좀 덜 돼 있어서 기반 시설은 부족하긴 한데 도로 확장할 수 있죠. 얘는 건물 철거해야만 확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 요 사람 때문에 기반 시설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개발 시설을 저 사람한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이거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여기도 구역으로 끝나고 여기도 구역으로 끝났는데 방금 전에 용도 구역이 5개라고 했었거든요. 5개라고 했었어. 그 5개가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뭐 이 구역 끝났잖아, 이거. 그럼 얘는 또 뭐냐? 다르다. 얘는 법에서 정한 용도 구역 5개고 이 밑에 있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가 막 진행되는데 기반시설이 설치가 부족해서 밀도 관리하겠다 해서 우리나라 도시지역이 주 대상이겠죠? 도시지역이면 주, 상, 공, 녹인데 어디는 대상이 안 되겠네. 밀도 높지 않은 곳이 녹지잖아. 그럼 주상공에서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묶어버리는 거야. 허가권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마세요라고 행위자를 강화하는 거예요. 형한테. 강화하려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줄이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맨날 부족하니까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건폐율을 줄였더니 위로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풍선을 옆에 누르면 이게 삐져나오잖아. 그럼 효과가 없어요. 바람을 빼야 되니까 용적률만 현재 건드렸는데 그 용적률에 현재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되 용적률의 경우만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겠다. 최대한도에. 그럼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요거 반대 개념.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너가 돈 내라. 이것도 개발의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하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돈 내라. 근데 제가 공법에서 개발이란 말 나오면 항상 개자가 따라다녀. 개발이란 표현 옆에는 항상 이자 따라다녀. 이자. 그래서 이런 개발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개발 나오면 뭐라고 해요? 이런. 200제곱미터. 20%. 20%. 200. 이거는 정할 게 없어서 못 짓겠다 그러면 이자가 안 보인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이제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너가 개발행위 하는데 그게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행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행위, 기반시설이 필요한 행위는 사람이 기반시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증가하는 행위,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중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신축하면 늘어나고 증축하면 늘어나지만 개축, 재축은 동일 규모 내에서 하는 거고 얘는 옮기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축, 증축을 하는데 그게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건축물을 신축한다? 돈 내라.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 할 때 당신한테 돈 좀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이 언제 그러면 앞으로 뭐가 막 일어날 지역이냐?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개발이 곧 들어간다는 얘기죠. 개발 뭐 하는 거야? 예정지. 그럼 행위제한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완화돼야 되는 거예요? 완화. 그래서 지정 대상은 개발로 인해 행위제한이 완화돼서 막 들어오고 해제돼서 사람들 막 들어오고 인구가 20% 이상 막 증가하고 개발의 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0% 이상 증가가 되면 무조건 이거 지정하래요. 그래서 개발행위하는 200초과하는 신증축 행위하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써라 이 뜻이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되고 나면 요거 몇 년일 것 같아 느낌상? 몇 년? 1년.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걸 안 짰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없는 거라서 1년이 되는 날에 항상 공법은 실효가 무슨 날이에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대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된 거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몇 년 안에 짜라고 했죠? 1년 안에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을 다 짜놨대요. 지구 단위 계획 꼭 짜야 되는 게 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짰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또 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거로 간주하겠다가 나오는데 거꾸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꾸로 안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돼서 지구 단위 수립이 되면 요거는 당연히 거꾸로 이거 되지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짰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얘네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닌지 보여줄게요. 왜 아닌지. 이게 쭉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는 요거를 지정하고 변경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파트죠? 지금 하는 게 이용 파트란 말이에요. 이용 파트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고 얘는 가능하니까 규제하는 거라,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까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심의만 거쳐서 지정합니다. 심의. 근데 심의만 거쳐서 지정하는 건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쓸지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 지정한다는데 여기는 의견 청취가 없어요. 그래서 돈 냈더니 어디 갔다가 딴짓 할까봐 의심스럽다 해서 의심으로 기억하세요. 무슨 구역일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여기 기반시설 부족할 때 발생했던 규제에 만든 건데 이거는 끝날 때 구역으로 끝났지만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냥 국토계획법의 이용 파트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인 거지 용도구역으로 같이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도구역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기반시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랬었어요.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자, 요게 교통시설부터 공간시설, 유통공급까지 해서 요게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총 7개 시설로 구분하는데 그 7개 안에 46개의 종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46개의 종류가 여기 교통시설은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요게 작년에는 운전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간시설을 넓다라고 했죠. 여기 옆에 넓다라고 쓰라고 그랬었는데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공지 넓다 해서 넓은 것들인데 이걸 공간시설 그러고, 유통공급이라는 건 공급하는 거죠.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같은 열공급, 방송통신을 공급하는 또는 유류저장, 송유설비를 유통공급시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애들 관련돼서 좋은 거. 대표적인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인데 공공성 인정되는 거, 체육시설 같은 거. 연구시설, 사회복지, 공공지구, 훈련, 청소년 수련. 이거 다 문화와 체육 관련된 시설이니까 틀릴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방제가 헷갈려.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하고. 그럼 방제라는 거는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가뭄이 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재해를 막겠다. 홍수가 났어. 그럼 유수지나 하천 같은 경우에 물을 풀어야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방제 시설이에요. 그리고 방화설비, 방수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이게 다 방자 끝났죠. 방자로 다 끝났는데 이게 방제 시설이지 뭐겠어, 그죠? 틀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보건위생시설은 좀 잘 나와서 가지 말자 그랬어요. 가지 말자. 아프면 가는 데를 좀 어려운 말로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코로나 걸렸대. 깜짝 놀라 자빠졌는데 죽었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장례식장, 장사시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여기 얼쩡거리면 대준 줄 알고 훅 찔러요. 어디 가면 안 돼? 도축장. 그러면 이 세 개는 현재 보건위생이나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자꾸 시험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위생은 가지 말자 써놓으시고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환경기초는 원래대로 돌리는 거니까 복원하는 시설, 원래대로 깨끗하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상하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그리고 비물저장 처리, 수질오염 방지 처리인데 특이한 게 여기 폐차장이 있는데 이 폐차장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복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요 폐차장 그리고 주차장 조심하셔야 돼. 폐차장은 원래대로 복원하는 뭐예요? 환경 기초시설이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은 차를 통행하다 보면 중간에 뭐 어디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주차장은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지금 방금 한 시설이 기반 시설인데 이 46개를 7개의 요거 시설로 분류해 놓고 요 안에 도로, 여기 있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광장, 도자광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추가로 세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반시설 중에 추가로 세분이 가능한 시설은 도자광이라고 하시는데 요건 이미 시험에 나왔고, 이게 용도
기존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설치해야 되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종류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있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미 결정원자가 옛날에는 국장만 하던 거였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국장만 하던 거를 안 되겠다. 이제는 시도 대장이 하시고 국가계 관련될 때만 국장이 하겠다. 그래서 얘는 원칙대로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이라 결정원자라고 하시면 돼요. 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 5개 중에 하나인데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 시가와 조정구역 4개죠. 이 4개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얘는 완화하기 위한 거고 얘 나머지는 다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완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입지규제가 너무 강해서 완화해서 좀 써보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았던 도심부 도심의 생활권 중심지역, 철도 역사같이 사람 집중되는 지역, 3개 이상, 트리플이라고 그랬죠? 3개 이상 노선이, 트리플 역세권.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결절지로부터 1km 반경 이내에 있는 지역 일대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서 규제 완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주상공 중에서 밀도가 높아져 있는 게 어디냐면 상업은 올라가 있죠. 그럼 얘는 입지규제를 또 완화할 수가 없어. 그럼 뭐 남았어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상업지역 X 이렇게 하면 되죠. 쓰는지 안 쓰는지 보겠어요. 자, 주거 공업지역인데 뭔 빠진다고? 상업. 여기는 이미 밀도 높으니까. 그래서 주거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이면 입지 규제 완화해서 하겠다. 그리고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라고 뭐냐면 이 재생 사업인데 재생하세요라고 했으면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도시 경제 기반형 일대예요.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면 요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하겠다는데 요게 종전에 개정됐을 때 요 5번 지문을 다른 지문으로 바꿔놓고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앞으로 개발 예정지인데 여기 지역 중에 요 블럭을 단위로 블럭. 그래서 지구 단위 할 때 지구가 영어로 뭐예요? 얼스 그러면 안 돼요. 그 지구 아니야. 얘는 뭐냐면 블럭 단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 개발 예정지입니다. 그럼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면 여기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짜야 돼요. 짜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짜야 될 것 같아. 느낌상 딱 보니까 몇 년 안에 짜야 되겠네. 3년.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을 짜서 이 계획에 맞춰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하시면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 계획에 정한 대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한테 개발할 때 뭔가를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고 됐어요. 인센티브라는 건 규제를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완화되는 게 10개가 있는데 건대, 건축선하고 대지분할 제한은 완화가 안 된다. 건축선을 완화해 줘 버리면 도로가 좁은데 건축선을 만약에 완화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나중에 건축선이 후퇴되거나 움직이면 안 돼요. 원칙이.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대지분할 제한은 작게 분할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걸 완화하게 해주면 난개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완화해 주는 건 10개만 완화해 준다까지. 그리고 3년 안에 이 계획을 짜서 얘한테 개발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안에 3년 안에 안 짰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개발도 못 하잖아. 그럼 구역 지정되고 3년 안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계획이 8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꼭 짜야 되는 게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랑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 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이라는 거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 건 2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이용해라. 그런데 주민이 위반을 제한해서 이게 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구역이. 그럼 얘는 5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이건 주민이 위반을 제한했을 때만.
근데 이때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공 안 들어가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된 거 해제된 걸로 본다 해서 아까 구역 지정되고 3년 안에 계획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댔죠. 근데 이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이거 한해서 그게 지정이 되면 5년 안에 착공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걸 보겠다. 그럼 앞으로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그럼 지구단위계 구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로 나눠지는데 도시 지역에서 개발할 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럼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에서 임의적은 지정할 수 있다고요. 필수적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대요. 그럼 지정할 땅들이 무지하게 많겠지 여기는. 근데 필수적은 암기해 두셔야 돼요. 두 가지라서. 그래서 요거를 확대한 게 요 놈이에요. 요 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계 구역을 도시지역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얘를 외우는 건 아니고 얘는 눈두장을 하는 거고 얘를 암기해야 돼. 필수적에다가 별표를 해야지. 필수적에다. 그러면 임의적이라는 건 개발할 땅들,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다 개발할 땅이니까 틀릴 일이 없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규제가 되어 있던 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땅이죠.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지정 못해요. 근데 녹지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뀐대. 주상공으로 변경될 때 요거 녹지였는데 개발할 땅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지정할 수 있다. 도시도 편입 예상되니까 개발할 땅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겠다. 이게 용산이라고 써놓으세요. 용산. 옛날에 이 용산에서 주거 기능, 업무 기능을 다 통합해서 입체적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얘는 개발할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단 시범도시나 개발 예정지는 다 가능한데 요 기역하고 요 니은 유휴토지를 효율적 개발한다는 건 용산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가면서 용산에 남아있는 그 미군기지가 유휴지가 돼요. 그 토지를 개발할 때 뭘로? 난개발 막겠다.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는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된다고 할 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도 종상향을 해요. 근데 주상공록기는 안 되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주거기능하고 상업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지정할 수 있어. 난개발 막기 위해서. 대신에 얘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지정에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 나서 완료가 됐는데 10년이 지났어. 그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저희 아들 이름이 정택이에요. 고정택인데 10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정택이 몇 살? 10살. 정택이 몇 살? 10살. 근데 이걸 시험 나가면 개택이라고 꼬셔요. 개발구역이라고 꼬셔. 넘어가면 안 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되고 나서 완료가 됐어요.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서 난개발 또 스물스물 일어나요. 그런 거 막아보겠다.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가와 공원은 도심지 내에 있는데 이게 해제되면 엄청난 면적이 해제되는 거라 반드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주상공으로 바뀌는데 얼마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30만. 그럼 만약에 4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주거로 바뀐다. 엄청난 개발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해야 된다. 지정되고 나서 계획을 몇 년 안에 짤 테니 3년 안에 짤 테니 너희는 내 말 들어라. 대신에 인센티브 줘요. 기존의 건폐율 있으면 1.5배. 용적률은 몇 배까지? 2배. 그래서 숫자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외이든 건폐율은 최대한도 150. 용적률은 얼마? 200. 여기까지가 지구단위계 구역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필수적 지정 대상인데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지역 일대만 가능하냐면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나머지가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지역이 있는데 다음 오른쪽에 요건을 맞는 지역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도 개발할 땅인데 이거에 맞으면서 다음 위치 조건도 맞을 것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면 규제가 뭐 되죠?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면서 난잡한 개발 일어날까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묶어서 계획 짜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대체해 주세요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 바깥에서 지역 가능한데, 여기서 도시 바깥에는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아파트 연립 아니면 공장 창고예요.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그럼 아파트 연립하고 공장 창고 중에 어느 게 기반시설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까? 했더니 아파트 연립이죠. 그럼 기반시설이 널널하게 들어가려면, 야, 너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지을 거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지고 와서 요건에 맞았을 때 지정하겠다. 그리고 요거 아파트 연립을 제외하면은 기타는 다 공장 창고예요.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 주는데, 이 문제가 아파트 지려는 사람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갖고 와야 얘 구역 지정해 주고 그 지정한 거에 따라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거고 인센티브 주는 건데, 예, 30만 이상을 매입을 못하는 조그만 회사들은 같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세 개가 통합이 될 수 있는데 각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전체 합한 게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주겠다. 그리고 도로로 연결이 가능했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고 주변 경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으면 이거 지정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개발진흥지구는 이 조건이 똑같이 진행되면서 진행할 건데, 주거기능, 복합기능,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요거는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주거개발하고 복합개발 아파트 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지역 중에 무슨 관리로 가야 돼요? 계획관리. 이걸 줄여서 주복특개, 주복특개, 술주자예요. 복날엔 특별히 개먹자, 수라고 주복특개라고 그래요. 주복특개. 그 다음에 요거 개발진흥지구인데,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예요? 이거 산업, 공장하고 유통, 창고. 복합개발인데 여기 주거기능이 없는 경우에요. 그럼 얘네들은 창고, 공장 질 건데, 도시 바깥에 관농자 중에서 창고, 공장이 가능한 거는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창고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요 안에도 위치해야 돼. 생산관리나 계획관리나 농림지역 안에 위치하면 그 위치 조건에 맞춰서 위 기준까지 맞으면 지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제 친구 형님 이름이 삼복이에요. 삼복이. 기억해둬요. 삼복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그 삼복이 형님 집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계생농. 그래서 삼복이 형님 계생농이라고 하는데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위에 건 15회 때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요건 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삼복이 형님 어디냐?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인데 이거 분명히 이거 농림지역 빼고 뭐 자연환경보전지역 집어넣으면 틀렸다 알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은 계획관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삼복이 형님은 어디 있어야 돼요? 계생농,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단지는요, 도시지역 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할 것. 그럼 이제 여기 도시지역 외에서는 계획관리 50% 이상인 지역,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대체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정이 되면 3년 안에 계획을 짜겠다. 대신에 건폐율 용적률은 1.5배, 2배 정도 완화해 주겠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근데 지정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너 도시 바깥에서 아파트 연립 지려고 그러면 얼마 이상 갖고 와? 30만. 30만 이상. 기타는 얼마 나와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 주는데, 근데 니들이 각각 해서 통합하고 싶으면 10만씩 해서 이상이 돼야 되고, 다 더해서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도로로 연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아파트 연립은 30만 이상인데 거기가 초등학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또 자연보존구역으로 개발이 많이 안 돼. 그럼 이거는 30만 이상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0만 이상만 가져와도 요건 만족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요거 후레자식, 초자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후레자식 뭐야? 초자식.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 이게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되고 나면 이거 몇 년 안에 계획 짜라고 그랬죠?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기건을 외워달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요거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있죠.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은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정권자 형광펜 하셔야 됩니다. 얘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그대로 시도대장 예외 국장입니다. 국장이 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국중공둘천이라고 했죠. 자, 국장이 지정하는 이유가 국가가 하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고,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니까 국장이 하는 거고, 공공기관 정출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니까 국장이 하는 거고,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이 안 돼요. 누가 직접 해버려요? 국장이 지정하겠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뭐라 부르죠? 천으로 시작하는데 천재. 천재 지명 긴급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때는 누가 해야 돼? 국장이. 그럼 결론은 시험 문제에서 요거 하나 묻는 거랑 이 원칙에 따른 국장만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국중공둘천은 외워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공청회의도 개최해야 되지만 국장과 협의하여 지정하셔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도시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국중공둘천은 국가가 할 때 중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 제한할 때,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저 같은 사람 천재, 지변, 긴급할 때는 누가 한다? 국장.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정비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비사업은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정비사업이죠. 그 정비사업 안에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있고 도시개발사업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 있어요. 이거는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정비사업 안에 세 개가 또 있다. 그래서 달동네 못살아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간 열악해요 그러면 재개발, 양호합니다 기반인 소리 재건축사업.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정권자가 그 관할하는 특강 특특시장 군수예요. 절대 국장은 지정 못한다. 여기다가 별표해야죠. 국장이 막 자꾸 지정한다고 하는데 국장이 지정 못한다.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에서 방향 준 대로 정비계획 짜서 구역지하는 겁니다.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인데 시험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좀 잘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용계기도지 관련된 내용 끝났고, 자, 맨 왼쪽으로 가세요. 자, 여기 맨 왼쪽에 사업 이제 할 때 기반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고, 그 시설 부지에 도로예요. A 땅이 있는데 여기 도로로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이에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린 저 사업하려면 수용 보상 해줘야 되죠. 돈에 관한 계획, 돈개별 집행계획인데 돈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일어서 해서 단계별이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라고요? 단계별.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라 돈에 관한 예산계획이에요. 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수백 군데를 결정했는데 어디 먼저 해야 될지를 단계적으로 구분했다. 3년 안에 할 거를 1단계, 3년 이후에 실시할 거는 돈이 없어서 하는 거는 2단계에다가 현재 짰다라고 수립을 해서 공고를 때려주면 이 공고는 특강특특 시급만 합니다. 그럼 이제 한참 뒤에 예산 다 집행이 되면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짜면 되겠네? 실시계획 짜서 인가받으면 다 끝났어. 준공검사 받고 공공에서 귀속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짜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사람, 결정한 사람 중에서 하려고 한 사람은 입안권자예요. 그래서 요거 수립권자는 입안권자인데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요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게 옛날에 2년 내였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개정돼서 3월 안에 수립을 해라. 그리고 수립해서 공고를 특강특특 시군이 해주는데 3년 이내 실시할 사업들은 1단계에다 넣고 3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거면 2단계에다 넣어라. 그래서 매년 2단계 검토하다가 3년 안에 할 거면 1단계 포함시키면 되겠죠.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고,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번입니다. 3번. 자, 별이 몇 개예요? 5개. 돌침대도 아니고 5개. 되게 중요하니까 5개 나왔지. 그럼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 누구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를 관리한 시장인데 도로를 설치해. 그럼 내가 설치해야죠. 시 예산 갖고. 그럼 도시군관리 위반했던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가 하는 건데 얘네들이 못하면 지정을 해요. 지정받은 자도 할 수 있어서 요게 하나 낀 거예요. 시행자에. 원래는 특광특특시군 입안했던 사람이 단 예외 국장도지사도 입안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바쁠 때는 시행자를 비행정청 중에서 지정하겠다. 그럼 이 사람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너무 길어. 너무 길면 이거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분할해서 하는 거를 도시공객 시설사업 분할 시행 가능하다. 시행자 보호규정이라는 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자라 이 사람 사업하는 거 편하게 해줘야 돼요. 수용 권한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 사용도 가능하게 해줄 건데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그림 그렸던 거 그거 하는 거야. 이게 체계도 강의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 공부했던 거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 땅을 수용하려면 이 법에 정한 게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따라 수용 사용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에도 좋다고 한 건데 공시법에 가면은 사업 인정을 받아오세요라고 돼 있어요. 사업 인정 받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거 실시계 인가 받았을 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고 재결 신청 기간이라는 게 협의가 안 되면 양 당사자 간에 재결을 신청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1년 안에 안 하면 그 수용 권한을 실효시켜 버려요. 근데 이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려면 얘가 깜빡하고 1년 안에 못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그리고 인접지라고 돼 있는데 인접지는 뭐냐면 수용 대상 옆에 있는 땅 이거 수용 대상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인접지라고 그래요. 수용되고 남은 땅 이거는 잔여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접지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잔여지는 이게 잔여지, 인접지. 사업하다 보면 이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용되고 남은 땅이 효용 가치가 없으면 이거 수용해달라고 수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잔여지 같은 경우는 수용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인접한 지역의 인접지는 얘는 절대 뭐 할 일이 없어요. 사용은 해도 이걸 수용해서 혹부리 도로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수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된다라고 자꾸 내는 게 시험 문제라서 여기 인접지 요거는 일시 뭐만 돼요? 사용. 수용은 안 된다. 인접한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된 모든 물건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땅 안에 만약에 도시공개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공유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제3자한테 팔면 이 갑이라는 시행자가 다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국공유지는 협의해서 취득하면 되는 거니까 처분하지 말아라. 국공유지는 처분을 제한해 놓겠다. 만약에 처분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처분되나 혹시라도 처분했다면 그 계약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이라는 시행자가 여기 땅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등기부 등본 초본 열람할 때 수수료 안 내요. 우리 무상 열람이라고 합니다. 관계 서류는 무상으로 열람해 주고요.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거소불명이라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시에서 송달 인정할게.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14일 이상 공시가 되면 송달된 걸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시송달 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해야 되니까 타인 토지 출입할 수도 있게 해주겠다.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분할 시 아까 이거 너무 길면 분할할 수 있댔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지문으로 5개가 나와서 뭐 하나를 틀리게 하는 거, 뭐 이거를 취소로 한다거나 타인 토지 출입이 불가능하다. 공시송달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 열람인데 유료로 열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키워드만 잡아놔도 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정리 한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4페이지 전체 내용의 압축이니까 요 정도만 해도 벌써 우리 기본소에 60에서 70페이지 끝낸 거예요. 우리 한 장 넘어가는데 1시간 걸렸었는데 이제는 60페이지 제가 지금 현재 1시간 만에 끝낸 거니까 요 4페이지 부분은 그렇게 정리 마무리 하시고 5페이지는 이제 뭘로 갈 거냐면 5페이지는 사적 개발행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사적 개발행위하고 공적 개발행위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개발행위 관련된 제도 하면 이제 국토개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끝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5페이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